물론 혈관의 돌출은 하지정맥류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정맥의 돌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피가 쏟아져 내리는, 즉 역류 상태에 있는 그런 질환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정맥류는 감기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낫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역류하는 피의 양이 많아진다면 압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결국 혈관 주변 조직까지 염증이 퍼지면서 안녕하세요. PMC 박병호 외과 전문의 이성호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린데 겉으로 도드라진 혈관이 안 보이거나 이상 소견이 없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주변에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의 원인이 단순한 피로가 아닌 혈관 질환인 경우가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처음엔 단순히 다리가 붓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가 어떤 병인지, 왜 핏줄이 안 보인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지정맥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원리와 정맥과 동맥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순환할 때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혈류가 나와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포화도가 높은 깨끗한 피, 영양분이 높은 이런 혈액들을 우리 몸에 필요한 조직이나 장기에 공급을 하고, 노폐물들이 많은 혈액들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혈압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피가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센 압력에 의해 가지고 잘 내려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을 지나고 나면 혈압이 0, 심지어는 음압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압으로 된 피가 결국은 심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특히 하지 같은 경우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동맥하고 정맥의 특징은 동맥은 연통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맥은 한쪽 방향으로만 혈류가 흐를 수 있는 이런 쐐기 모양의 판막이 있는데요. 이런 쐐기 모양의 판막이 근육이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할 때 눌려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이완이 되면 만약에 판막이 없다면 밑으로 빠져서 계속해서 피가 아래쪽에 고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막아주는 쐐기 모양의 판막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심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혈관 벽에 있는 이 쐐기 모양의 판막이 고장이 나는 상태, 제대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혈관이 부풀면서 병적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물론 혈관의 돌출은 하지정맥류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정맥의 돌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가까운 곳에 노출되어 있는 혈관들, 이런 혈관들은 우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미 정맥류가 꽤 진행이 돼서 깊은 곳에 있는 정맥이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꽤 있습니다. 이걸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피가 쏟아져 내리는, 즉 역류 상태에 있는 그런 질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맥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맥류인 분들이 병을 방치하고 있다가 꽤 진행이 돼서, 그래서 합병증까지 동반되는 상태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과로에서 붓는 건 하룻밤 푹 쉬고 나면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로 인한 통증은 아주 특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로 갈수록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신발이 꽉 끼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밤입니다. 낮 동안 고여있던 피가 밤에 누워있을 때 신경을 건드리면서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기도 하고, 발바닥이 뜨겁거나 다리가 근지러워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만약 자세를 바꿔도 다리가 저리고 특히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터질 것 같은 불쾌감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의 문이 고장났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감기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낫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역류하는 피의 양이 많아진다면 압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결국 혈관 주변 조직까지 염증이 퍼지면서 피부가 딱딱하게 굳거나 검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피부에 구멍이 생겨서 잘 낫지 않는 궤양 단계까지 갑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단계가 되면 치료 과정도 몇 배로 힘들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얼마나 아프냐보다 얼마나 진행되었냐를 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료 방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의 정의와 왜 핏줄이 안 보여도 방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의 불편함을 일시적인 피로로 치부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혈관의 신호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리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수술이 무서워 많은 분이 선택하시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정맥순환제, 과연 이것만으로 완치가 가능한지 그 실체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PMC 박병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PMC 박병원 외과 전문의 이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